그 웹 스크래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단계로.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떠한 단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소스 코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태그를 찾은 다음에는 그 해당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태스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듈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이 나요? 네.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태스크를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까요? 기억이 날까요? 네, 얘는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얘는 모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는 파이썬 코딩을 배울 때 커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수업에서는 클래스가 사용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클래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웹 스크래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해서는 파이썬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커버를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초급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드밴스드된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클래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뷰티풀 숲은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듈과 굉장히 비슷한 애입니다. 즉 여러 개의 함수들과 변수를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컨테이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요? 클래스가요. 근데 모듈이랑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뷰티풀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툴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펑션과 변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컨테이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일단 그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소스 코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봅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다음 많이 사용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도서관 사이트만 이용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추출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그러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고요. 어떠한 모듈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맞아요? 자, 그 소스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웹페이지의 로우한 데이터,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는 음, 서버라고 하는 또 다른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서버 컴퓨터가 되겠죠. 거기에 이러한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해당 서버 컴퓨터에서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당 서버 컴퓨터에 대한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한 주소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URL 주소라고 한다라고 했죠. URL 주소는 사실 해당 서버 컴퓨터의 주소 플러스 어떠한 정보까지 가지고 있냐면 해당 서버 컴퓨터에서 어떠한 폴더에 이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폴더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URL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다. 어떠한 모듈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리퀘스트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써봤었죠. 기억나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URL 주소가 있어야겠죠. URL 주소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 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자, 얘를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주피터 루트 실행을 안 했나? 그래서 URL 주소를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변수에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특정한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 주소창을 보면 이렇게만 있으면 이러한 정보가 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이 얘를 카피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까지 같이 그 카피가 되냐면 이 앞에 주소창에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정보까지 같이 추출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까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URL 주소를 이용해서 특정한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하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아이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없는 URL 주소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 주소를 이용해서 특정한 서브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면 알겠죠? 해서 되면은 오케이. 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답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정보가 반드시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하고 하고 리퀘스트에서 제공을 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해당 펑션의 인자값으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입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해당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정보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이 R이라고 하는 변수 혹은 이제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만 필요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만 필요한 거예요. 그 소스 코드가 어떠한 그 하위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R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하위 변수들 중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하위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얘는 지금 로우한 형태이기 때문에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좀 더 예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게 다들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나는 리퀘스트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그 정보가 제대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없나요? 자,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URL lib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그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URL lib이라고 하는 모듈도 있습니다. 근데 URL lib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보다 제공을 하는 기능이나 펑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해서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데 이게 컴퓨터의 특성에 따라서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또 다른 모듈인 URL lib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예, 아마 문제 없이 대부분 다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뷰티풀 숲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뷰티풀 숲을 사용을 해야 되죠.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했어요. 클래스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하나의 모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떠한 모듈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s4라고 하는 모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이제 정보를 기입을 해 놓았는데 예전에는 이 bs4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나콘다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무엇을 파이썬을 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모듈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bs4라고 하는 모듈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임포트하는 거예요?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펑션들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렇게 하려면 즉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려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용할 수 없다고요. 대신 1차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해당 클래스의 복사본. 이러한 복사본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들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펑션, 즉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클래스의 객체는 무엇을 가지고 만드냐면 특정한 펑션을 가지고 만듭니다. 특정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함수를 펑션을 우리가 생성자 함수라고 불러요. 생성자 함수는 어떠한 특성을 갖냐면 해당 함수의 이름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함수를 우리가 어떠한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함수?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생성자 함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해당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드는 역할. 자, 지금은 우리가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해당 함수의 이름이 무엇이겠어요? 생성자 함수는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함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객체를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숲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얘는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특정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제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뷰티풀 숲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 보면은 얘가 뭐라고요? 얘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끝에 소괄호가 두 개가 있죠. 소괄호가 두 개가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의 무엇이다? 얘는 하나의 함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의 이름이 무엇과 똑같아요?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죠.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어떠한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생성자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생성자 함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클래스의 복사본, 즉 객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어야지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여기서는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펑션들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인자를 두 개를 받아요. 여러분들 펑션 공부할 때 배웠죠. 펑션은 어떠한 인자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어떠한 인자를 받아요. 근데 몇 개를 받는다고요? 인자를? 입력값을 두 개를 받는다고. 두 개. 첫 번째는 무엇이 되냐면 소스 코드가 돼요. 자, 소스 코드가 지금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r.tex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어떠한 정보를 입력을 하냐면 이렇게 칩니다. LXML이라고 쳐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서의 이름이에요. 이 파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서는 이제 parsing을 하는 애를 우리가 이제 파서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parsing 혹은 이제 parse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소스 코드를 탐색하는 것을 우리가 parsing 한다고 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탐색, 즉 parsing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태그를 찾아야 돼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파서가 되는 거예요. 뷰티풀 숲에서 제공을 하는 파서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요 LXML이라고 하는 파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인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값을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LXML이라고 하는 파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소스 코드를 탐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한 태그를 찾는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한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해당 클래스의 복사본인 이 숲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어떻게 찾고 그 태그에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스 코드는 너무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뷰티풀 숲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 소스 코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그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소스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제가 그 러너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 요 html 언더바 test.html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얘는 텍스트 파일인데 웹페이지를 그 생성할 때 사용을 하는 텍스트 파일 이어서 확장자가 HTM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브라우저로 세팅을 해놓은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열려요. 왜 그래요? 확장자가 HTML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자, 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얘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죠. 이 내용이 해당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얘를 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얘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웹페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 즉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뷰티풀 숲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와야 돼요.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read 펑션을 가지고 얘를 불러옵니다. 자, read 펑션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해당 파일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 해당 파일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read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픈 펑션이죠. 어떠한 모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파일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읽기 모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관련된 그 예제 코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 BS, 베이식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BS는 Beautiful 숲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알겠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Beautiful 숲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저희가 Beautiful 숲을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펑션을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요 html 언더바 테스트 .html이라고 하는 방금 전에 보여준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읽어오는 거예요. 맞나요? 네, 여기서는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해당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가 이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맞나요?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스 코드는 실제 웹 스크래핑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서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한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예제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한다고요? 실제 소스 코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뷰티풀 숲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티풀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에서 소스 코드를 읽어온 거고요. 자, 소스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떠한 변수에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죠?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 바꿀게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미안해요. 소스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소스 코드가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에 접근을 해서 혹은 특정한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추출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어떠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Beautiful Soup 클래스를 이용해서. 근데 Beautiful Soup 클래스를 이용을 하려면 일단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요? 해당 클래스에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사본,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생성자 함수에 인자를 몇 개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요?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2개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무엇이 돼요? 우리가 뷰티풀 숲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스 코드가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 인자는 파서의 이름이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항상 어떠한 파서를 사용을 한다? XML이라고 하는 파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숲이라고 하는 뷰티풀 숲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 객체를 만들면 얘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인자로 입력이 된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무엇을 이용해서요? 이 객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객체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소스 코드의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탐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태그를 찾을 거예요. 자,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슬라이드로 잠깐 가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태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그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태그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생성한 숲이라고 하는 객체 다음에 점을 찍고 해당 태그의 이름을 입력하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소스 코드잖아요. 맞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에 접근을 하고자 해. 다르게 표현하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하고자 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무엇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태그의 무엇을? 태그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숲이라고 객체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태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태그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의 이름을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해당 태그가 이렇게 읽혀져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떠한 정보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텍스트 정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이 텍스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즉, 이 태그 정보는 필요가 없는 정보라고. 그래서 특정한 태그가 저장을 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어떻게 추출을 하냐면 해당 태그에 대해서 어떠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돼요.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무엇을 입력하고 점을 찍고 점을 입력하고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가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어떠한 또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 변수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온라인 데이터 스크래핑 테스트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 앞에 어떠한 그 캐릭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공백 문자, 띄어쓰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보 중에서 요 공백 문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문자열 데이터 제일 앞에 있는 공백 문자 띄어쓰기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죠? 어떠한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replace를 쓰면 안 돼요. replace를 쓰면 replace는 해당 문자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캐릭터를 다 삭제를 하는,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strip이나 lstrip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정보를 특정한 파일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는 인코딩도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 with as 구문을 사용을 해도 돼요. with as 구문을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파일에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텍스트 파일을 만든 거죠. results.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write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추출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해당 펑션의 인자로 입력을 한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close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어떠한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sults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얘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텍스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웹페이지에서 특정한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를 보통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뷰티풀 숲을 가지고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을 해봤어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특정한 태그에 접근하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태그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태그의 이름을 사용을 했죠. 오케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특정한 태그에 접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태그의 이름이 고유한 경우에는 해당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한 것처럼. 보면은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를 보면 해당 태그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타이틀 태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이 태그에 접근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떠한 케이스가 있냐면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의 소스 코드에. 예를 들어 볼게요. p 태그를 볼게요. p 태그는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소스 코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맞나요? 자, 이러한 경우에, 즉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태그의 이름을 사용해서 해당 태그에 접근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에 접근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떠한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6개의 p 태그 중에서 p라고 하는 태그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p 태그에 접근하게 되면
어떠한 p 태그에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마지막, 아니면 에러가 날까요? 에러가 나진 않아요. 해보면 되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P라고 하는 태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P 태그에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러한 P 태그에 접근이 된 거예요. 여러 개의 P 태그들 중에서 몇 번째 P 태그예요? 얘는 첫 번째 P 태그죠. 보면은 얘라고요. 얘.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소스 코드에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태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해당 태그에 접근하게 되면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몇 번째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태그에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자 하는 p 태그가 첫 번째 p 태그인 경우에는 이름을 사용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p 태그인 경우에는 p 태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러한 태그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동일한 이름을 갖는 태그들 중에서 몇 번째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태그에만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오는 혹은 그 이후에 나오는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태그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할 수 없어요. 알겠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무엇이 되냐면 요거예요. find나 find all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함수예요. 뷰티풀 숲에서 제공이 되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find all이나 find나 그리고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find랑 all 사이에 여기 이제 언더스코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find나 find all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펑션의 인자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태그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태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건을 인자로 입력을 받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를 찾아줍니다. 누가요? find all이나 find나 작동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리턴하는 결과물이 달라요. find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의 태그만 결과로 리턴을 합니다. 어떠한 태그를 결과로 리턴을 할까요? find 펑션에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소스 코드에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를 리턴을 할까요? find 펑션은 하나만 리턴을 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첫 번째 태그를 결과로 리턴을 합니다. 어떠한 펑션이요? find 펑션이요. 자, find all 펑션은 그럼 어떠한 결과를 리턴을 할까요? 어떠한 조건을 인자로 입력을 했을 때 find all 펑션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를 다 리턴을 해요. 결과로. 그래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그 정보가 무엇이 되냐면 태그의 이름이 됩니다. 해볼게요, 한번. 숲하고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자, 지금은 태그의 이름을 입력을 한 거예요. 어떠한 펑션의 인자로? find라고 하는 펑션의 인자로. 자, 태그의 이름은 어떠한 형태로 입력이 되어야 하냐면 문자열 형태로 입력이 되어야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6개의 p 태그 중에서 몇 번째 p 태그가 결과로 리턴이 된다고요? find 펑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들이 여러 개,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떠한 태그만 리턴을 한다고요? 첫 번째 태그만 리턴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p 태그가 리턴이 된 거죠. 자, 이 첫 번째 p 태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p 태그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그를 찾은 다음에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find 펑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find 펑션을 이용해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nd 펑션 다음에 점을 찍고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find 펑션이 리턴하는 결과가 특정한 태그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첫 번째 p 태그죠. 거기에 점하고 텍스트 키워드를 입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p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인 이 정보가 리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find all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all을 사용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그의 조건으로 태그의 이름인 p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find all 펑션은 어떠한 결과를 리턴을 한다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태그를 다 리턴을 해요. 지금 몇 개의 p 태그가 있는 거예요? 6개의 p 태그가 있는 거죠. 맞아요? 6개. 그 6개의 p 태그가 다 리턴이 돼요. 어떠한 형태로? 리스트 데이터의 형태로. 보면. 자, 그래서 이 find all 펑션이 지금 이러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리턴하는 리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인자로 들어간 조건을 만족하는 태그의 수와 동일한 수가 되겠죠. 맞아요? 지금은 인자로 태그의 이름만 들어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p 태그를 우리가 find all 펑션을 가지고 찾고 있기 때문에 find all 펑션이 리턴하는 리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는 무엇과 같다? 소스 코드에 존재하는 p 태그의 수와 같다. p 태그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p 태그가 마지막에 존재하는 p 태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find all 펑션의 결과를 이용해서 마지막 p 태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얘가 리턴하는 결과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면 돼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하면 되죠. 자, 마지막 원소. 6번째 p 태그는 마지막 원소잖아요. 마지막 원소에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예. 마이너스 1의 음의 인덱스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입력하게 되면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6개의 p 태그 중에서 몇 번째 p 태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p 태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점 찍고 텍스트를 기입하게 되면 예, 해당 p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인 24.3이 리턴이 돼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find랑 find all 펑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find랑 find all 펑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